존경하는 대구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성구 출신 더불어민주당 김동식 의원입니다. 환경기초시설은 전력, 통신, 도로망처럼 도시의 기능을 유지, 지속시키는 도시 기반 시설입니다. 특히 대구시의 하수처리시설은 낙동강 하류에 800만 부산, 경남 시도민의 식수원과 연결되어 있어 사회적 책임이 대단히 요구되는 중요 시설입니다. 이런 대명제 아래 오늘 본 의원은 서대구 하수처리장 통합 지하화 민간 투자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우리가 놓치고 있는 문제점은 없는지 살펴보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통합 지하화 사업은 사업 규모가 1일 30만 톤으로 달서천, 북부, 염색 1, 2 처리장을 통합하여 지하화한다는 계획으로 약 6천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2026년까지 완공하고 민간이 20년 동안 운영 후 시에 기부 체납하는 형태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첫 번째, 시설 용량의 적정성 문제입니다. 계획된 1일 30만 톤 규모는 지금 대구시의 시설 용량인 달서천 40만 톤, 북부 17만 톤, 염색 제1, 2 처리장 10만 5천 톤 등 총 67만 5천 톤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시설 용량입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 달서천 및 북부 하수 처리장에 유입되는 평균 하수량을 보면 2019년 기준 32만 4천 톤이고 최대 38만 5천 톤이 유입됩니다. 하수만 처리하기에도 처리 용량이 부족한 시설입니다. 시설 용량의 70에서 80% 정도를 적정 처리 용량으로 본다면 턱없이 부족한 시설 규모라 할 수 있습니다. 북부 하수 처리장 부지의 면적은 9만 6천 제곱미터입니다. 이 면적에 시설할 수 있는 최대 규모의 시설은 1일 32만 톤 정도입니다. 염색 폐수의 특성과 특수시설인 색도 제거용 고농도 오존 처리 시설과 하수 찌꺼기 처리 시설은 반영되지 않은 규모입니다. 이렇게 부족한 시설 용량을 설계하고 사업을 무리하게 강행하는 이유가 궁금해집니다. 시장님, 지금 계획된 시설 규모가 충분하다고 생각하시는지, 그렇다면 그 근거는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두 번째는 대상 부지의 적합성 문제입니다. 2002년 대구시는 하수 고도 처리를 완료하고도 2012년에 총인 처리 시설을 추가해야 했습니다. 환경부는 탄소 기준을 COD에서 TOC로 총량 관리할 예정이고 질소 기준 또한 강화할 예정입니다. 또한 환경부는 낙동강 수계에 오염 총량 관리제를 시행 중에 있으며 강창교와 대구, 경남, 경계 등 지점마다 목표 수지를 설정하고 현재는 TP, BOD 배출량을 더욱 강화하여 시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수질 오염 총량제 기준은 더욱 강화될 것입니다. 수질 기준은 더욱 엄격해지고 규제는 더욱 강화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경기초시설 건립 시 30% 정도의 여유부지를 확보해 놓는 것이 기본입니다. 하지만 지금 북통합 지하화를 계획하고 있는 북부 하수 처리장에는 여유부지가 없습니다. 시장님, 지하화 사업의 북부 처리장이 최적의 장소인지, 앞으로 규제 강화에 따른 대안은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세 번째는 민간 제한세에 대한 충분한 검토, 검증에 관한 내용입니다. 민간 투자사업 제한서가 처음 접수된 것은 2017년 6월경이지만 서대구역 복합환승센터 연계개발 및 이전 방안 정책 결정 시 재추진하기로 하고 2018년 7월 민간 투자 사업 제안서를 발의했습니다. 이후
통합 지하화 시정 방침이 결정되자마자 12월에 GS건설의 제안서를 접수하여 같은 달에 바로 피맥의 적격서 검역을 의뢰했습니다. 시장님, 최초 제안서 내용과 보완된 내용은 어떤 것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고, 이례적으로 접수와 동시에 피맥 적격성 검사를 의뢰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네 번째는 하폐수 통합 처리에 의한 처리 효율과 지하화의 문제입니다. 대구시는 하수 처리장 통합 지하화에 신기술, 신공법을 적용해서 적은 비용과 작은 용량으로 운영이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신공법의 함정에 빠져서 환경기초시설 운영에 실패한 경험이 있습니다. 현풍하수 처리장 2단계 공사는 지금까지도 준공허가를 받지 못한 채 불법 운영되고 있고, 책임 소재도 밝혀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상리 음식물 처리장은 10여 년의 공방 끝에 결국 신공법을 포기하고 하자 보수를 막 끝낸 상태입니다. 이 모두 검증되지 않은 신공법을 맹신하다가 생긴 일입니다. 염색폐수는 제지폐수, 침출수 등과 함께 3대 악성 폐수로 분류됩니다. 또다시 이런 시행착오를 겪게 되면 염색폐수와 침출수, 분뇨, 음식물 탈리액 등이 처리 과정 없이 금우강과 낙동강으로 방류될 것입니다. 이후에 발생할 재앙은 생각하기도 싫을 만큼 끔찍합니다. 시장님, 염색폐수와 매립장 침출수, 분뇨, 음식물 탈리액과 생활하수가 동시에 유입되어 하수 병합 처리하는 특수한 처리 과정이 필요한데, 검증되지 않은 공법과 기술을 도입해도 문제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수 처리 시설의 지하화는 탈취 및 환기 시설의 대용화, 침전조가 깊어 펌핑 양정의 증가와 송기 압력 증가로 전력 비용 상승, 대규모 내부 환기 시설 설치와 악취 제거 설비 운전 등으로 유지 관리 비용이 1.8배에서 2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고온의 염색 폐수는 결로와 수증기로 시설물의 부식과 전기시설의 수명이 단축되는 것은 상식이고, 악취를 잡지 못하면 근무하는 근로자의 건강권에도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것입니다. 하지만 고온의 염색 폐수를 처리하는 특별한 기능에 대한 해답은 보이지 않습니다. 쿨링 시스템을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는데, 이 시스템을 신뢰할 수 있는지와 비용 부담은 누가 하는지, 지하화에 따른 근로자의 건강권 확보를 위해 어떠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염색공단과의 비용 부담 문제입니다. 염색공단 달서천 북부 통합 하수 처리장의 하루 케이크 발생량은 240톤 이상으로 추정되며, 염색공단에서 발생하는 슬러지만 약 170톤에 약 80억 원의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시장님, 이 비용은 누가 부담하는 것인지, 하루 240톤을 일괄 처리하는 위탁업체는 찾기도 쉽지 않을 텐데 대안은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건조 연료화 시설의 용량이 하수량의 증가를 대비하여 충분한 규모로 시설을 설계하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슬러지 처리 비용, 기존 염색 폐수 처리장의 철거 비용, 폐수 처리 비용 등 염색공단과의 합의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서천과 북부 하수 처리장으로 유입되는 중구와 서구, 북구 지역 등은 지금 공사 현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조성 중에 있습니다. 생활 수준이 높아질수록 하수량은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코 지금의 유입량보다 낮아질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환경시설 부지는 용도 변경하기는 쉬워도 지정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주변의 민원과 저항 때문에 엄청난 갈등 비용을 지불해야 하고 때론 사업을 포기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환경기초시설 후적지를 용도 변경하여 첨단 벤처밸리와 종합 스포츠타운, 주상복합타운을 건설할 예정입니다. 장래 필요한 환경시설 부지 확보를 위해서도 용도 변경은 신중해야 합니다. 시장님,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원점에서 재검토를 해야 합니다. 환경기초시설은 끼우 팔기 물건으로 치부하면 안 되는 대단히 중요한 시설이며 환경시설만큼은 민간 위탁을 자제하고 책임성과 전문성을 살려서 운영해야 합니다. 시장님, 멈추셔야 합니다. 아니면 충분히 예견되었던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떤 책임을 지실 수 있는지 명확히 밝히셔야 합니다. 이상으로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동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동식 의원님께서 서대구 하폐수 처리장 통합 지하화 사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관심을 가지고 우려와 또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설 용량 32.2만 톤이 이게 적절한 것인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알고 계신 바와 같이 현재 달서천과 북부 하수 처리장의 시설 용량은 1일 57만 톤입니다. 염색공단 1, 2 폐수 처리장 시설 용량은 1일 10만 5천 톤이지만 이것은 달서천 하수 처리장에서 연계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시설 용량은 1일 57만 톤입니다. 67만 톤이 아니라. 그러나 최근 10년 동안 실제로 처리하고 있는 평균 처리량은 염색공단의 평균 폐수 처리량이 1일 8만 1천 톤을 포함해서 1일 32만 톤을 평균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시설 용량 57만 톤 대비하면은 실제 처리량은 58% 수준입니다. 이거는 1982년도와 1997년도에 달서천과 북부 하수 처리장을 건설할 당시에 계획 인구를 너무나 터무니없이 예측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나 큰 시설을 지어놓은 것입니다. 한편 환경부가 2018년에 승인한 대구시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상에 달서천과 북부 하수 처리장을 합한 최대 계획 하수량은 1일 29만 4천 톤이고 지금 현재 민간 사업자 최초 제안자는 이를 근거로 시설 용량을 1일 30만 톤으로 설정해서 제안서를 제출한 걸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시는 합리적인 시설 용량 결정을 위해서 실제 총평균 처리량 1일 32만 톤과 그리고 최근 서구, 북구 등의 재건축, 재개발에 따른 영향 등을 고려한 시설 용량안을 마련하여 관련 분야 전문가 자문을 거쳤으며 그 결과 최적의 시설 용량을 1일 32만 2천 톤으로 추정하고 이를 토대로 지난 4월에 환경부에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부분 변경 승인을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현재 환경부와 환경공단이 시설 용량 적정 여부 등을 검토 중에 있고 향후 그 결과를 토대로 최적 시설 용량을 결정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지금 현재 북부 하수 처리장으로 선정되어 있는 대상 부지가 적합한 곳인지 또 앞으로 수질 오염 규제 강화가 되면은 추가적인 더 부지가 필요할 텐데 여유 부지가 없다고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가 지하화 사업 부지로 북부 하수 처리장뿐만 아니라 팔달동, 금호강 건너편인 팔달동, 그리고 서재 매립지, 신천 하수 처리 시설 여유 부지 등 여러 대상 부지를 놓고
검토를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이 검토 결과 이걸 타 지역으로 이전 시에는 또 다른 민원이가 또 주민들의 완강한 반대가 있을 것이 사실화되었고요. 또 국토부 등 유관 기관의 부동의 가능성 등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국토부 같은 경우는 하수관을 금호강을 종단해서 지하로 설치하는 것에 있어서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사전 협의 과정에서 반대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북부 하수 처리장이 가장 적합한 부지다라고 해서 선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수장 여유부지 확보는 법적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향후 의원님께서 걱정하신 것처럼 규제가 강화되는 등 여러 여건 변화로 인해서 증설이 필요할 경우에 지금 현재도 저희들이 96,000 제곱미터 외에 북동쪽에 여유부지 2만 제곱미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지를 만약에 필요하다면 이 부지를 활용하는 방안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민간 제안서의 접수와 동시에 피맥의 적격형 심사를 의뢰한 이유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최초에 2017년 6월 달에 제안서가 접수되었지만은 저희들이 아직 그때까지는 서대구 역세권 개발에 대한 정사진과 그리고 통합지하에 대한 명확한 방침이 결정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2018년 7월에 제안서를 반려했습니다. 이후에 염색공단 폐수 처리장 이전과 하수 용량 적정성 검토 결과 등을 수정 반영해서 2018년 12월 달에 다시 제안서가 들어왔고 이것을 접수했습니다. 2018년 12월 최종 보완이 완료된 제안서를 우리 시가 접수와 동시에 피맥의 적정성 조사를 의뢰한 사유는 사업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간이 공공시설 설치 예산, 이것은 국비가 지원되는 예산입니다. 그런데 국비 지침이 개정이 되어서 지자체 부담률이 2019년 1월 1일부터는 15% 지자체가 상향 부담하도록 그렇게 지침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12월 말까지 절차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저희가 국비가 그만큼 줄어들고 시비 부분들이 더 충당되어야 되기 때문에 기왕의 방침이 결정된 이상은 2018년 이내에 적격성 조사를 의뢰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서 2018년 12월 검증을 의뢰하게 됐습니다. 결과적으로 간이 공공시설 사업비 536억 원의 15%인 80억 원의 국비 확보와 시비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2021년에 이미 서대구 고속철도 역사가 완공되어 개통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하루빨리 역세권 개발과 이 역세권 개발의 주요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통합지하 사업도 하루빨리 시작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도 고려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이 신공법 도입으로 인해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 특히 염색산단 폐수의 온도를 낮추는 쿨링 시스템에 대한 검증, 그리고 근로자 건강권 확보 대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우려와 함께 질문을 주셨습니다. 현재 하수 처리 방식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의원님께서 언급하신 염색 폐수, 매립장 침출수, 분뇨, 음식물 탈리액은 바로 달서 하수천으로 처리장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각 시설에서 1차 처리 후에 달서천 하수 처리 시설로 유입시켜서 통합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민간 사업자에 의해 제한된 처리 방식도 현재와 동일하게 우선 1차 처리 후에 통합 시설에서 일괄 처리하는 방식으로 계획되어 있고, 또 처리 공법은 다른 새로운 공법이 아니라 국내 여러 타 하수 처리장에서 이미
상용 중인 기술이라는 점에서 신공급 도입에 따르는 문제는 그다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원님께서 우려해 주신 점을 유념해서 제3자 제한 공고 이후 최종 공급을 결정할 경우에 관련 전문가들과 함께 공법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증해서 지난날 저희들이 환경시설에서 나타났던 오류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현재 각계 환경 분야, 특히 하수처리 분야 전문가인 30여 명으로 안전성 검증 협의회를 이미 구성해서 계획 단계부터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아마 새롭게 걱정하실 부분들은 폐수 염색공단 폐수 처리는 쿨링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현재도 쿨링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습니다만은 이 부분들이 지상일 경우와 지하일 경우에는 공법이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가 한 번 더 심도 있게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염색공단과 같이 고온의 폐수 처리를 위해서는 쿨링 시스템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현재 국내에서 상용 중인 방식은 냉각탑 방식과 열교환 방식 두 종류가 있습니다. 현재 염색 산단의 고온 폐수는 냉각탑 방식으로 처리하고 있지만은 통합 지하화의 쿨링 시스템으로 고려하고 있는 방식은 열교환 방식으로 적용할 계획입니다. 이 시스템에 대해서도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시설물 부식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향후 최종 사업 시행자가 선정되면은 관련 전문가 자문과 그리고 파일럿 플랜트를 먼저 실시한 등을 통해서 철저히 검증한 후 시스템 도입 방안을 결정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근로자 건강권과 확보 대책과 관련하여 그동안 우리 시는 통합 지하화 사업을 계획함에 있어서 이게 지상이 아니라 지하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그 속에서 일하시는 근로자들의 안전과 쾌적한 근무 환경에 초점을 맞추어 사업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선은 근로자들이 상시 근무하는 지상층과 시설물 점검을 위한 지하 1층 및 악취가 발생하는 지하 2층은 각각 밀폐된 콘크리트 구조물로 완전히 분리하여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고, 지하 1층, 2층은 각 층별로 악취 포집 및 탈취 시스템을 적용하는 한편, 특히 근로자들이 출입하는 지하 1층 공간은 공기질 이상 발생 시 근무자 비상대피, 자동으로 환기, 급 배기 시스템이 작동할 수 있도록 IoT 기반의 실내 공기질 측정 자동 관제 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본 계획은 제3자 제한 공고 이후 최종 사업자가 선정되면 확정될 계획입니다. 우리 시와 사업자 간의 긴밀한 협의 그리고 전문가들의 검증을 통해서 근로자들이 쾌적하게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반드시 갖추도록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슬러지 처리, 건조 연료화 시설 용량, 염색공단과 협의 현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합 지하화 완료 후에 발생될 슬리지 양은 현재 기준에서 예측해 보면은 달서천과 북부 하수 처리장의 슬러지 발생량이 하루 1일 62톤, 염색공단에서 발생하는 슬러지 양은 1일 168톤으로 총 1일 약 230톤의 슬러지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는 새롭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발생하고 있는 것이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염색공단 발생 슬러지의 95%인 1일 160만 톤은 시멘트 원료로 재사용되고 있으며 통합 지하화 완료 후에도 동일한 방식으로 처리할 예정입니다. 나머지 달서천과 북부 하수처리장에서 발생하는 1일 62톤의 슬러지는
우리 시에서 건설 중인 건조 연료화 시설이 완공되면은 동시설을 이용해서 충분히 처리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현재로서는 슬러지 처리에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슬러지 처리 비용의 경우는 원인자 부담 원칙에 의해서 산정 부과할 예정입니다. 아마 구체적인 방안은 최종 지하 사업자가 선정되면은 염색공단 등 당사자와 협의를 통해서 정해질 것입니다. 우리 시와 염색공단은 통합 지하 사업 방향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의견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처리 비용 등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아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의원님께서 통합 지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좋은 지적과 또 우려사항을 말씀해 주셨는데, 의원님의 말씀 하나하나가 통합 지하화 사업 방침 결정에 있어 저희 시에서도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는 사안들입니다. 제3자 제한 공고 등 향후 절차 진행 과정에서 지적하신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우려하신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식 의원님 보충 질문 있으십니까? 김동식 의원님 나오셔서 답변자를 지정하신 후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어제 답변 요지서를 받고 답변이 너무 불충분해서 추가 질문을 안 하려고 했습니다. 이렇게 이런 질문에 이런 답변이 온다는 것은 의회를 상당히 무시하는 행위다라고 생각해서 무척 불쾌했는데, 다행히 오늘 답변 요지서와 다르게 시장님이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사실 추가 질문을 준비 안 했지만 시장님께서 추가 답변을 잘 해주셨으니까 제가 추가 질문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시면. 이 통합지하 사업의 가장 큰 문제는 저는 용량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시설 용량. 잘 아시겠지만 시설 용량은 보통 시설 용량의 70% 정도 선에서 가동되고 있는 게 일상적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중에 그 달서층 같은 경우는 최초 25만 톤을 설계했다가 용량이 부족했기 때문에 15만 톤을 추가 공사한 거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죠? 한꺼번에 거의 40만 톤짜리를 지은 건 아니거든요. 25만 톤을 지었다가 몇 년 뒤에 15만 톤을 추가로 했다고요. 달서층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그렇게 봤을 때 이 2020년 올해 그 일일 하수량 최고가 40만 톤입니다. 올해는 물론 비가 무척 많이 와서 40만 톤까지 왔을 수 있고, 작년 같은 경우도 39만 톤 정도, 38만 몇 천 톤 정도 됩니다. 최고치는. 그러면 30만 톤, 말씀하신 대로 32만 2천 톤짜리를 만든다 치더라도 나머지는 그냥 흘려보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상적으로 하면 최소한 50만 톤 이상은 설계를 해야 어떠한 그 상황에서라도 이걸 다 잘 처리해서 강으로 흘려보낼 수 있는데, 지금은 최대 32만 2천 톤짜리를 만들어도 월별 한 보시면 최소한 몇 달은 35만 톤 이상이 나옵니다. 몇 달간은. 그때는 전부 그냥 처리하지 못하고 방류해야 되거든요. 그걸 어떻게 처리할지. 의원님, 그건 정반대 얘기입니다. 지금 달서 하수 처리장하고 그다음에 북부 하수 처리장이 계획할 때 얼마로 했냐면 인구가 97만 명으로 늘어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하루 1인당
하수 배출량이 490리터라고 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실상은 인구는 50만 5천 명이고, 그리고 1인당 하수 배출량도 330리터로 140리터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의원님 질문에서도 통상적으로 생활 수준이 높아지고 하면은 하수 배출량이 늘어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하수 배출량은 줄어들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가 수돗물을 절약하든지 이런 걸로 해서 이거는 더 줄여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시설 용량이 32만 2천 톤이지만은 실제로 32만 2천 톤의 시설 용량을 가지고 실제로 처리할 수 있는 것은 39만 톤입니다. 그러니까 거꾸로 32만 2천 톤 가지고 이 70%밖에 처리 못하는 게 아니라 시설 용량이란 그런 용량인 겁니다. 아닙니다. 그래서 39만 톤까지는 시장님, 시설 용량은 최대 용량이고 처리 용량이 70에서 80% 처리를 하는 거죠. 시설 용량이 32만 2천 톤인데 39만 톤을 처리한다는 게 어디서 나온 건지 제가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그렇게 우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39만 톤, 지금 많을 때가 지금 38만 5천 톤 되거든요. 32만 2천 톤의 시설 용량이면 실제 처리 용량은 21만, 22만이 정상적인 거죠.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그 부분들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십시오. 32만 2천 톤이면은 39만 톤까지는 처리할 수, 이거는 전문가들과 수도 없이 검토해서 내린 결론이기 때문에. 아니, 북부 하수 처리장 부지에 최대로 지을 수 있는 게 32만 2천 톤인데요. 북부 하수장 처리 부지에 네. 지을 수 있는 부분들을 저희들이 지금 최대로 지을 수 있는 그 부분들을 생각한 게 아니라 결과적으로 우리가 얼마 정도 처리할 수 있는 걸 시설을 지어야 하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렇게 해서 접근을 한 거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 그렇게 했었으면 제가 이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겠죠. 우리가 몇 톤짜리가 필요한가를 생각한 게 아니고 지금 달서청과 염색공단의 그 서대구 역세권 개발을 위해서 개발을 해야 되니 갈 데가 북부밖에 없다. 그러니까 북부에 최대로 지을 수 있는 게 32만 2천 톤이니 그냥 30만 톤짜리로 해서 가자, 이런 거 아닌가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원래 지금 저희들이 환경부에서 2018년도에 자, 지금 달서 하수 처리장 그리고 이 북부 하수 처리장에서 전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지금 환경부에서는 이보다 적은 28만 톤 정도를 29만 톤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걸 보고 이 사업자는 30만 톤짜리 민간 제안서를 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전문가들과 앞으로 상황 변화라든지 이런 것을 고려했을 때 어느 정도가 적정 용량인가를 논의 끝에 결정한 게 32만 2천 톤입니다. 만약에 추가로 더 이 의원님께서는 부지 여유가 없다고 얘기하시는데 부지 여유가 2만 제곱미터가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이라도 시설이 부족해서 조금 더 크게 지어야 된다 이러면 더 지을 수가 있는 겁니다. 시장님, 북부 하수 처리장의 그 형태가 한꺼번에 지을 수 있는 게 지금 여기 유부지 2만 톤이라 하는 곳이 건물이 위쪽이 좀 뾰족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통으로 건물을 놓고 나머지 부분을 이야기하시는 건지 아니면 정말 이거와 별개의 다른 땅이 있는지. 필요하면은 그 옆에 부지를 다 이용할 수 있겠습니다. 거기에 그렇게 지하화할 수 있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지하화를 할 때 건물을 뾰족뾰족하게 지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거 한번 보십시오. 지금 여기도 지금 의원님처럼 둥그렇게 이렇게 계획이 안 돼 있습니다. 지금 있는 부지라는 게 그렇게 계획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거기 방금 보신 것처럼 건물이 이렇게 삼각형처럼 길쭉하게 생겼기 때문에 건물을 그렇게 거기에 딱 맞춰 지을 수 없지 않습니까? 지하를 파서 더군다나 지하 2층을 깊이도 엄청 깊이 파서 건물을 짓는데. 자, 의원님, 이 부분은 의원님께서도 전문가가 아니고 저도 전문가가 아니니까 네. 의원님 우려하시는 분들 자 여유 용량이 32만 2천 톤 가지고 다 처리할 수 있는지 이 부분들은 지금까지는 전문가들 검토를 통해서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 이 부분들은 앞으로도 의원님께서 이거 시설 용량이 부족할 수 있다. 이 부분들을 염두에 두고 이 32만 2천 톤이 정말 적정한 용량인지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시장님 32만 2천 톤이 적정하다는 전문가들의 의견들을 정리한 게 있으면 서류로 저한테 한번 주시고요. 그 다음에 좀 답변 중에 부족했던 부분이 민간 제안서 그러니까
최초에 6월 달에 받아서 6개월 동안 반려됐다가 다시 이게 12월 달에 통과되었는데 그 기간에 최초의 제안서에서 어떤 부분들이 보완되어져서 이것이 받아들여졌다. 이런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달라고 했는데 그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것도 좀 구체적으로 서류상으로 좀 주시고요. 아마 큰 틀에서는 그때는 우리가 염색 산단의 하수 처리장까지를 통합한다라는 그런 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아마 최초의 제안서하고 나중에 접수된 제안서하고 가장 큰 차이는 아마 염색 산단의 폐수 처리장까지를 통합해서 하는 것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용량도 조금 늘어난, 아마 이게 가장 큰 것일 겁니다. 예. 그리고 우리가 그 아까 3대 악성 폐수 중이었는데 우리가 제지 폐수에 대해서 검토를 못 해가지고 현풍 2차 하수 처리장에 지금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이 염색 폐수에 대한 면밀한 검토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것도 좀 구체적으로 한 번 더 전문가 자료가 있으면 한번 주시고요. 그 다음에 굳이 북부 하수 처리장을 고집하는 이유가 되게 궁금해요. 달스 하수 처리장 부지를 사용해도 되는데, 물론 거기는 서대구 역세권 개발에 훨씬 도움이 되니까 하겠지만, 실제로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지금 세천이나 다른 데로 옮기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민원 때문에 못합니다. 그렇지? 물론 거기 그 하천을 통과해야 되는 문제 때문에 허가가 안 날 수도 있지만 민원이 제일 두렵습니다. 민원하고 그런데 달서천 그 부지를 그렇게 하고 나면 나중에 정말 그 그 시설 부지는 하려면 민원이 엄청날 거거든요. 굳이 달서천 하수처리장 부지를 그렇게 개발을 해야 되느냐, 이거에 대한 문제도 한번 고민해봐야 됩니다. 그 지금 이제 환경시설을 우리가 지하화하는 거는 의원님 가보십시오. 거기는 달서 하수처리장, 북부 하수처리장, 염색사단 1, 2처리장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주민들의 건강권과 그리고 주변 주거 환경에 엄청난 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모아서 지하로 넣고 나머지 부분들은 주민들에게 그 지역이 발전할 수 있는 걸로 가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북부 하수처리장 지하화가 정말 문제없이 잘 된다면 달서천 하수처리장에다 지하화해도 아무 문제가 없고 깨끗해집니다. 그렇지? 그리고 실질적으로 서대구 역세권 개발의 가장 큰 문제는 지하 하수가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염색공단이죠. 공단 때문에 거기 역세권 개발했을 때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라는 우려는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지하화에 문제가 없고 냄새나 모든 것을 다 완벽하게 할 수 있다면 달서천 하수처리장 지하화해서 깔끔하게 하면 나중에 문제가 생겨도 거기는 부지가 넓기 때문에 더 많은 용도의 가치가 있는데, 지금은 북부 하수처리장이라는 딱 정말 타이트한 규모의 면적에다가 이걸 넣는 것을 제가 우려하는 것입니다. 의원님, 그런 우려에 대해서 앞으로 우려가 없도록 할 텐데요. 지금 이제 서대구 역사가 생기지만은 거기는 환경시설이 이거밖에 없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 분뇨처리장도 있고 음식물 처리장도 있어요. 사실은 그걸로 인해서 염색산단도 산단이지만 그걸로 인해서 주변 환경이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그러나 분뇨처리장과 음식물 이 처리장은, 상리 음식물 처리장은 지금 이걸 다른 데 옮길 수 있는 내구 연한도 안 됐고 만들어진 지도 얼마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못 옮겨서 안 옮기는 겁니다. 원래는 당초에는 이것까지를 다 함께 지하화해야 역세권 개발에 도움이 된다고 봤고요. 역세권 개발을 하게 될 경우에 지금 이런 환경시설이 있거나 염색산단이 있을 경우에 단점이 많습니다. 그러면은 거기에 민간 사업자들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활용할 수 있는 가능한 땅을 만들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환경시설의 지하 배치는 북부 처리장으로 하고, 그리고 달서 하리창의 부지 부분들은 같이 활용하게 하는, 이렇게 하는 것이 여러 가지 부분들을 고려한 것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좀 도와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려하는 겁니다. 달서 하수처리장의 넓은 부지에 30만 톤짜리 지으면 충분합니다. 그러면은 그럴 수 있겠구나 한데 30만 톤밖에 짓지 못하는 북부 하수처리장에다가 30만 톤짜리를 지으면서 30만 톤이면 된다고 자꾸 하니까 이게 자꾸 우기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안 되는 거 아닌가라는 두려움이 자꾸 생기는 거죠. 그리고 왜 거꾸로 생각하시죠? 아니 만약에 지상에서 한다면요, 나중에는 확장하면 돼요. 근데 지하화는 확장도 나중에 불가능해요. 그러려면 하나를 더 지어야 되잖아요. 그 예산은 엄청날 텐데. 그리고 이런 문제들을 하나하나 짚어서 담당 공무원들 다 해도 제가 들었을 때 명쾌하게 그렇구나라 답을 못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계속 문제 제기하는 거고, 그래서 저는 전문가들이 있다면은 전문가 간담회도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면 의원님께서 지금 이게 처음에 이제 접근의 사실관계가 다른 게 지금 염색산단의 폐수 처리는 달서 하수 처리장이나 북부 그건 하수 압니다. 처리장에서 예. 이게 보태져서 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염색산단 하수 처리는 이거는 달서에서 다 하는 겁니다. 네, 그렇기 맞습니다. 때문에 염색 1, 2 처리장에서 1차 해서 달서 처리장 유입돼서 거기서 처리되는 건데, 근데 그렇게 지금은 이 계획에 1차 처리 염색 폐수 1차 처리 계획이 없습니다. 어차피 통합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지하화는. 그렇게 따지면은 네. 지금 현재 우리가 통합 지하하면은 그 지금 현재 달서 하수 처리장과 그리고 북부 하수 처리장에 평균적으로 하는 게 일일 32만 톤입니다. 아주 이례적으로 많이 나올 때가 38만 5천 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32만 올해는 2천 40만 톤 넘은 적이 있다니까요. 32만 2천 톤으로 하면은 32만 2천 톤으로 하면은 39만 톤까지는 처리가 되기 때문에 처리 용량은 넉넉하다. 그리고 앞으로 지금 모든 환경 시설들을 우리가 물도 함부로 쓰고 이걸 계속 늘려가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점점 더 오히려 의원님이 전망하시는 것보다 앞으로 전망이 그렇게 늘어나지 않는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이 답변서에서 제가 유심히 봤던 것 중에 하나가 문제가 되면 신천 하수 처리장으로 옮길 것이다. 저는 처음부터 이런 계획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우려를 하는 거죠. 아니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것처럼 자꾸 그렇게 물으시니까 지금 우리가 32만 2천 톤 가지고 처리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의원님은 문제가 있다고요. 그때 되면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은 아니, 만에 하나 그런 일이 생기게 되면은 시장님, 예상이 아니라 2019년, 2018년, 2020년 통계치도 32만 2천 톤 이상이 하수가 유입된 게 많다고요. 월 평균으로 해서 최소한 몇 개월은 32만 2천 톤 이상 넘은 경우가 많이 있다고요. 그래서 지금 32만 2천 톤을 하면 그냥 흘러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39만 예상을 톤? 하는 게 아니라. 아니 왜 제 얘기를 한번 나중에 검증을 해보시자고요. 39만 톤까지는 처리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32만 2천 톤 시설 용량이면은 실제로 맥시멈 처리는 39만 톤까지는 가능하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것이 우리 전문가들과 실무자들이 논의사항이니까 그 부분들을 한번 다시 검증을 해보시자고요. 근데 여기서 의원님은 안 된다 그러고 불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그렇게 해서는 여기 해결이 안 보면 나잖아요. 강우시를 대비해서 간이 공공시설을 계획하고 있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간이 공공시설은 어떨 때 만드냐면 예전에 만들어 놓은 건데 지금은 시대가 바뀌어서 많아지면 간이 공공시설을 설치를 해서 사용을 하되 앞으로 몇 년 뒤에 되면 훨씬 더 강화된 하수 처리 기준이 있을 거니까 이중 투자하지 말고 할 거면 지금 깔끔하게 다시 해라. 근데 지금 2020년에 공사를 설계하면서 간이 공공시설에 대해서 벌써 간이 언급할 공공시설 정도로. 의원님 지금 간이 공공시설에 정확한 개념이 없으셔서 그래요. 간이 공공시설은 예. 우수기에 비가 72만 톤까지 이하로 올 경우에 예. 그러면은 하수 처리를 못 하잖아요. 지금은 비 올 때는 다 떠내려 보내잖아요. 그러면은 빗물 40만 톤은 받아두는 겁니다. 그리고 32만 2천 톤은 정상적으로 비가 오더라도 비가 너무 많이 와서 그렇게 될 경우에는 어쩔 수 없습니다. 지금은 간이 공공시설이 없으면 비 올 때는 하수하고 빗물하고 다 같이 내려보내는 겁니다. 하천에. 그래서 이거는 환경보호를 위해서 빗물을 가둬두기 위해서 간이 공공시설을 만드는 겁니다. 이게 40만 톤입니다. 최대 하수량 40만 톤은요. 비가 왔을 때 빗물이 하수관으로 흘러 들어온 걸 계산해서 양을 계산하는 거지. 비가 많이 왔다고 다 떠내려 보내고 계산하지 않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아니, 그래서 이 비가 왔다고 하수관으로 다 누르지 않습니다. 우수관으로 흘러가고 우호수 분리가 되지 않은 시내나 이런 데서는 빗물이 하수관으로 흘러 들어오죠. 그래서 비가 왔을 때 최대 40만 톤까지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거의 60만 톤짜리에서는 40만 톤 정도가 돼도 그냥 흘려보내지 않아요. 의원님 다시 비가 한번 와도. 살펴보십시오. 저도 한번 살펴볼게요. 그렇게 얘기해서는 결론이 안 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장님.
정말 부탁드리는데 시장님 직을 거시고 정말 꼼꼼하게 챙겨보시고 나중에 세월이 지나서 우리 후배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선배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좀 한번 기회를 준다 생각 꼼꼼하게 한 번 더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런 의미에서 의원님께서 오늘 시정 질문을 통해서 여러 가지 우려사항을 짚어주셔서 감사드리고 그 부분들이 현실화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시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예. 우리 여기 계시는 의원님들도 이 문제만큼은 정말 꼼꼼하게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물론 대구시가 담당 부서와 우리 시장님이 꼼꼼하게 챙겨서 문제 없도록 만들겠지만 또 우리가 그것을 잘 감시하고 견제하는 역할도 우리 역할이기 때문에 한 번 더 가셔가지고 이 문제를 한번 읽어보시고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신정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